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철학자와 펀드 매니저는 같은 지구상의 인간계에 속해 있지만 서로 다른 우주의 행성에서 온 외계인 만큼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사에 초연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천착하는 구름 위의 철학자와는 달리 땅 위의 펀드 매니저는 온갖 세상 잡사를 염두에 두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산 가격을 추적하며 돈을 굴리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서로 커다란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접근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철학자는 관념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이론에 대한 현실의 피드백은 제한적이지만 펀드 매니저는 명확한 숫자로 접근하여 경험에 따른 판단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가설의 결과에 따른 피드백은 시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관념적 차원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철학자의 이론은 그 정합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증해 나가지만 실제 하는 자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매니저가 정립한 가설은 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이라는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와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의 사제관계와 상호 영향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으로 영국으로 이주한 조지 소로스는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스승으로 봤던 칼 포퍼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세계관에 기초한 독자적인 투자 이론을 정립하여 오늘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소로스는 2차 대전 후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로서 철도역의 짐꾼, 웨이터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며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해서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 칼 포퍼를 만나서 철학을 공부하고 1954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철학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포기하고 투자 은행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190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칼 포퍼의 대표작은 1945년 영국에서 출판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입니다. 그는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규범이나 가치도 고정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개선시켜가는 것이며 인간이 모여 만들어진 사회도 따라서 오류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인간과 사회의 오류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가 열린 사회, 즉 오픈 소사이어티인 반면 닫힌 사회, 클로즈드 소사이어티는 불변적인 도덕과 이상향을 기준과 목표로 삼고 역사는 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회입니다. 플라톤의 국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과 같이 완전 무결한 도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사회관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향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평생 스승으로 존경한 포퍼 사회 철학의 열린 사회 개념을 접목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성의 개념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왜곡되며 인간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킨다는 접근입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시장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시장도 항상 오류가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이란 이러한 오류를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오류성은 인간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죄기성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오류에 근거한 인간의 왜곡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현실에 영향을 주고
현실의 흐름은 다시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고리가 연속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의 의도와 행동, 또 행동과 결과 사이의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성과 죄기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인간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때로는 무한히 커질 수 있기에 사회든 시장이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단지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장의 예측성을 높여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소로스는 반대로 오류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는 독자적인 관점을 정립하였습니다. 소로스는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월스트리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류성과 재기성 이론에 기반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명성을 얻어서 1969년에 짐 로저스와 공동으로 설립한 퀀텀 펀드는 400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이 198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34%를 기록하였습니다. 1992년 파운드화 강세를 유도하는 영국 은행을 상대로 파운드화 약세 베팅에서 영국 은행을 굴복시켰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로스는 1979년에서 2011년까지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인권, 복지, 교육 부문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와 기부를 진행하여 공산권 붕괴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조지 소로스에 대한 평가는 냉혹한 자본주의 악마에서 박애주의 자선사업가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나뉘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맡길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관념적 철학 공부를 통해 습득한 세계관을 실물의 첨단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투자 철학으로 발전시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부분입니다. 세계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관념적 철학에서 출발하여 정립된 투자론이 논리와 수학의 치열한 영역인 국제금융시장에서 독보적 성과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소로스가 진정한 강자가 된 것은 세계와 인간의 오류성을 인정하면서 자신 또한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출발은 칼 포퍼의 사회 철학이었습니다. 21세기를 혼돈과 격변의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가 심할수록 기존의 틀을 벗어나 폭넓게 사고해야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역사에서 리더십과 조직 운영의 교훈을 얻고 생태계에서 시장 질서의 본질을 통찰하고 진화론으로 기업 혁신에 접근하며 예술사를 통하여 소비자 감성을 이해하는 방식의 접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젊은 시절 철학 공부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글로벌 투자자로 입신하게 만든 투자관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